일단 미적분 1은 크게 수열의 극한하고 함수의 극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치?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지난번에 얼핏 얘기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극한에 대한 내용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닥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기본 전제가 수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수열의 극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열에 대한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 시간에 2시간 내내 수열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어. 그랬더니 나온 결론은 뭐였었냐면 애들이 생각보다 수열을 되게 모르는구나 라는 게 결론이었단 말이야. 기억나세요? 그래서 저희 지난 시간에 수열에 대한 이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동영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진도를 나가기는 나가되 다음 시간에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내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오실 때까지 일단 수열에 대한 이론들을 한번 집에서 정리를 해오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열의 극한은 수열을 못하면 그냥 못합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머릿속에 뭐 등차 수열이니 등비 수열이니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쉴 새 없이 물어볼 테니까 집에서 확인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배우게 되는 수열의 극한에서의 극한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배우게 되는 함수의 극한에서의 극한 이론하고 다를 게 그닥 없어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은 좀 빨리 나가고 그 수열의 극한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함수의 극한을 연결해서 나가도록 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함수의 극한은 꽤 중요할 뿐더러 수능에서 많이 나올 뿐더러 공부를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파트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서 문제를 많이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넘어가죠. 뒤로 가서 10페이지 펴보시죠. 10페이지. 극한이 뭐예요? 야, 너희 극한이 뭐예요? 극한이? 맨 끝까지 가는 거지, 그지? 바꿔 얘기하면 그러면 봐봐요. 예를 들면 너희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랑 구재욱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장난친 건 아니죠. 싸우고 놀았냐면 저희는 그때 나도 중지했는데 나는 너보다 부자야. 그러면 저쪽에서 나는 너보다 50원 더 부자야. 아니야 씨발 나는 너보다 무조건 500원 더 부자야.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해본 적 있지. 이 새끼 나랑 같이 똑같이 유치한 이 새끼. 유치한 새끼.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극한의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이야. 좀 약간 너희들이 처음에 극한이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수학의 이론하고는 약간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수학은 x가 3이면 말 그대로 x값이 얼마인 거야? 3인 거지. 반면에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 x가 3이어도 3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이건희의 재산이 얼마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건희 요번에 뭐 얼마 전에 텔레비전 신문에 나왔는데 이건희 부인, 이건희 아들, 딸들의 재산이 주식 총 평가액이 25조인가 그렇대. 그지? 근데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이건희의 재산이 25조다. 이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이건희의 그럼 재산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어떤 느낌이야? 무한대지. 그죠? 자, 무한대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야? 그렇죠. 무한대라는 개념은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숫자 개념하고는 약간 어떻습니까? 달라요? 예를 들면 이건희의 재산이 25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이건희의 재산이 무한대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완전 다른 거지. 둘 다 엄청나게 많은 거는 확실하지만 이건희의 재산이 25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해진 값이죠. 그죠? 반면에 이건희의 재산이 무한대야 라고 하는 것은 이건희의 재산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숫자의 개념이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어떤 정적인 정해진 값의 의미가 아니고 계속해서 값이 어떻게 되고 있는 바뀌고 무한하게 늘어나고 또는 무한하게 줄어들고 하는 동적인 개념이 들어가요. 이해돼요? 그거 자체는? 이해되시죠? 그러고 났을 때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A1이라고 쓰기로 했었지. 두 번째 항은 A2, A3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통상의 경우에는 우리는 수열의 값은 어디까지 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었습니까? n까지 가는 걸 보통 기준으로 했잖아. 그지? 그래서 제일 끝항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썼어? AN이라고 썼잖아. 그지? 그래서 AN이 뭐 2n 플러스 1이에요 라고 하는 얘기는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온다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였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불렀어? 일반항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그지? 이해되시지? 그지? 근데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숫자를 하나 집어넣었다 못해서 계속해서 숫자를 어떻게 보자는 거야? 키워가면서 계속 넣어보자는 거야. 100도 넣어보고 100일도 넣어보고 1000도 넣어보고 10,000도 넣어보고 100,000도 넣어보고 1억도 넣어보고 100억도 넣어보고 조도 넣어보고 계속해서 넣어보자는 거야. 그러다가 어디까지? 엄청나게 큰 값까지 집어넣으면 저 AN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살펴보는 게 기본적으로 수열의 극한이에요. 이해돼? 예를 들자면 일반항, 지금 저기 적어놓은 것처럼 AN, 은 2n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 얘는 공차가 얼마고 2고 초항은 얼마짜리? 3짜리인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100, A100은 얼마입니까? 201이지. 그지? 자, 그런데 반면에 100 넣고 200 넣고 300 넣고 하면 AN의 값은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커지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n의 값을 엄청나게 큰 수, 즉 무한대의 값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자꾸 값을 큰 값을 집어넣을수록 이 AN의 값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엄청나게 큰 수, 바꿔 얘기하면 자꾸 큰 수를 계속해서 집어넣게 되면 AN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값은 자꾸 어떻게 되네? 커지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저 또 거꾸로 만약에 AN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야. 그러면 n의 값을 죄송한데요. 옛날 거 안 나온대요. 그럼 그거는 그냥 놔두고 가요. 네. 만약에 AN에다가 n을 갖다가 자꾸 엄청나게 큰 수를 집어넣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야. 그지? 그럼 얘는 또 똑같이 공차가 얼마고 마이너스 2고 초항이 얼마인? 마이너스 1이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지. 그지? 그럴 때 n에다가 자꾸 큰 수를 대입하면 대입할수록 전차적으로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로 갑니까? 값이 자꾸 어떻게 돼요? 줄어들지. 자, 엄청나게 커지고 엄청나게 줄어들어. 엄청나게 커지는 값이 무슨 값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확정할 수 없지. 바꿔 얘기하면 n의 값이 엄청나게 커지면 2n 플러스 1의 값도 엄청나게 커지겠지. 그걸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얘도 값이 무한대로 커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맞아요? 엄청나게 커질수록 얘는 엄청나게 값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지. 그러니까 얘는 엄청나게 작아지는데 부호가 뭐인 거야? 마이너스네 이렇게 쓸 수 있지.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거예요. 집어넣는 값을 어떻게 변화시켰을 때, 쭉 계속해서 변화시켰을 때 이 값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를 살펴보는 게 극한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값이라든가 함수 값이라든가 하는 거랑은 약간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뭐가 달라요? 일반적인 수열에서는 예를 들어서 A100은 얼마였습니까? 아까 전에 200, 1이었지. 그 얘기는 집어넣는 값이 딱 얼마야? 100이지. 그럴 때 나오는 값도 딱 얼마예요? 201이지. 맞아? 바꿔 얘기하면 집어넣는 값도 확정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나오는 값도 확정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자, 집어넣는 값이 엄청나게 큰 수를 집어넣는데 엄청나게 큰 수이 무한대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나오는 값도 엄청나게 크거나 엄청나게 작거나 둘 중에 하나래잖아. 그지? 나오는 값도 확정이 될 수 있어 없어? 안 돼 있지. 이해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열하고 수열의 극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는데 그걸 시작하기 전에 가장 큰 차이는 일반적인 수열이나 함수는 집어넣는 값, 나오는 값이 어떻게 돼 있어? 정해져 있어요. 반면에 극한에서는 집어넣는 값도 특정이 안 될 수 있고 나오는 값도 특정이 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값이 특정된 건지 아닌지부터 구별해야 되겠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만 먼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한번 보시죠. 자, 10페이지에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수열의 극한의 종류는 크게 수렴이라고 하는 것이랑 발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열에서 항해 번호 n의 한없이 커짐에 따라 즉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n에다가 엄청나게 큰 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집어넣겠다는 거죠. 집어넣음에 따라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바꿔 얘기하면 나오는 값도 자꾸자꾸 커지거나 자꾸자꾸 작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에 어떻게 되면 가까워지면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수렴한다라고 부르겠다. 이해되죠? 이해돼요. 자, 대표적으로 수렴하는 수열 뭐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자, AN은 2분의 1에 n승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이해되죠? 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계속해서 n의 값을 어떻게 하는 거야? 키워나가는 거지. 이해돼요? 자, 1 넣었을 때 얼마예요? 2분의 1. 2 넣었을 때 4분의 1. 3 넣었을 때 8분의 1. 4 넣었을 때 16분의 1. 점점 가죠. 그지? 10 넣으면 1024분의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꾸 값을 근데 n의 값을 단순히 큰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수를 자꾸 집어넣는데 그치? 그러면 자꾸 값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자꾸 작아지지. 다만 뭐보다 작아지진 않아? 0보다 작아지지는 않죠. 이해돼요? 바꿔 얘기하면 n의 값이 엄청나게 커지면 2분의 1의 n승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뭐보다는 커? 0보다는 크지. 그지만 0에 점점 어떤 값이 돼? 가까워지는 값이 되지. 그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얘기할 수 있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리미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서 n을 어디로 보낸다? 무한대로 크게 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극한의 개념에서. 그럴 때 2분의 1의 n승이라고 하는 녀석은 n을 무한대로 크게 보내면 뭐에 가까워진다고? 0에 가까워진대잖아. 그럴 때 그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극한값이 얼마다? 0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리고 값이 이렇게 특정한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른다? 수렴한다 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되지? 다만 주의할 게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랑 얘가 0이다랑 같아 달라? 다른 거야. 다시 한번 2분의 1의 n승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랑 2분의 n승이 0이다는 서로 다른 개념이야. 이해됐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렴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즉 집어넣는 값을 엄청나게 크게 키웠을 때 an의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간다? 알파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라고 할 때 리미트 an은 알파다 라고 쓴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의 값을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 라고 쓴대요. 바꿔 얘기하면 수렴하지 않는다는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발산한다. 발산한다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라는 얘기야?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특정한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지 않으면 무조건 뭔 거야? 다 발산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발산할 수 있는 수열의 극한의 종류는 뭐뭐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AN이 만약에 2n 플러스 1이었을 때는 n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2n 플러스 1의 값도 점점 어떻게 돼요? 커졌지. 커졌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얘기할 수 없죠. 맞아요? 얘는 일단 수렴하는 거는 아니네. 그럼 얘도 뭐야? 발산하는 거지. 발산하긴 하되 어떻게 발산해요? 값이 자꾸 커지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해돼요? 이해돼? 자, 반면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일 때는 n의 값을 자꾸 키우면 값 자체가 자꾸 어떻게 돼? 작아지지. 엄청나게 작아진다. 근데 얘도 발산하는 거지. 수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신에 어디로 발산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해돼요? 자, 또 한 종류는 예를 들어서 자,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경우는 자, n을 집어넣으면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1, 2, 3, 4 해가지고 하나씩 값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반복되지. 바꿔 얘기하면
n이 무한대일 때의 값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n이 무한대일 때의 값이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죠. 왜?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짝수인지 음수인지를 아니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알 수가 있어 없어?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반복되지. 이해돼요? 얘도 여전히 수렴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발산한다. 그래서 발산하는 종류는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값이 자꾸 커진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무슨 얘기예요? 자꾸 값이 작아진다. 진동한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값이 반복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발산한다,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다 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전에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 값이 3이다 하고 3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잘 모르겠으면 적어놓으시기도 하든가 하세요. 값이 3이다 하고 값이 3에 가까워진다는 하늘과 땅 차이야. 자, 그러면 이제 수열이 대충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뭐다? 수렴과 발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라고 하는 건 대충 이해가 됐어요. 그럼 넘어가시면 개념 체크 1번 한번 봅시다. 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극한값을 찾아보래요. 자, 보시면 첫 번째로 2번 봅시다. 2번. 자, n 플러스 1이 있어요. 자, 얘는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이죠. 공차 얼마? 1. 초항 얼마? 2인 등차 수열 맞지? 맞아요? 그럴 때 n의 값을 한없이 크게 키울수록 값 자체는 어떻게 변합니까? 커져요. 자꾸 커지지. 특정한 값으로 가 안 가? 안 가지. 그러니까 얘는 수렴한다 발산한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발산하는 형태는 어떻게 돼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바꿔 얘기하면 값이 자꾸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그치? 이해되죠? 자, 3번 봅시다. 3번. 자,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은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지. 자,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네.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4번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승 곱하기 3 이런 거 나와있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얘는 값이 어떻게 돼요? n이 짝수면 뭐가 되고? 마이너스 3이죠. n이 홀수면 플러스 3이지. 3하고 마이너스 3이 반복되는 형태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발산하는데 발산의 형태는 뭐다? 진동한다. 이렇게 되겠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번 봅시다. 1번. 자, n분의 1 나와있어요. n분의 1. 자, n의 값이 자꾸 어떻게 되는데? 커지지. 그러면 n분의 1 값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엄청나게 작아져. 네. 그렇지만 뭐보다는 안 작아? 0보다는 안 작지. 바꿔 얘기하면 n분의 1은 어디로 가까이 가? 0으로 가까이 가네. 그렇지만 n분의 1이 0은 아닌 거지. 다시 한번 n분의 1이 0에 가까워지는 건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제가 맨날 이거 예로 뭐로 들자면 빵이 하나가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 60억 인구가 빵을 나눠 먹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빵을 얼마큼 먹을 수 있어? 60억 분의 1만큼 먹을 수 있지. 빵 하나 60억 분의 1 먹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 짜증나. 짜증나죠. 그죠? 짜증 날 뿐더러 어떤 느낌이 들어? 이 씨발 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먹은 양은 거의 뭐에 가까워? 거의 안 먹은 거랑 똑같잖아. 그지만 안 먹은 거야? 먹긴 먹었잖아. 얼마만큼? 60억 분의 1만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n분의 1은 0에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0은 아니네. 이해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극한이 뭐다? 라고 하는 거 대충 이해되세요? 대충 이해되십니까? 야, 지금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너희가 교과과정 편제가 바뀌면서 교과과정이 전반적으로 되게 좋아졌는데 딱 하나 나쁜 게 뭐가 있냐면 수열하고 지수로고를 너무 단시간 내에 빨리 배워. 그래서 사실 너희가 수열이나 지수로고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수열의 극한도 배우고 함수의 극한도 배우고 있는 상태야. 그지? 그래서 지금 진도를 제가 엄청 천천히 나가고 있어.
이 주영이한테 물어보면 알 거야. 제가 제 역사 이래에 이렇게 꼼꼼하게 친절하게 나간 적이 없어. 그 이유는 니네가 잘 못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야. 걔인데 다음 학기부터 바로 시험 봐야 되잖아. 지금 눈을 흐리멍덩하게 뜨고 눈에 졸음이 보일 때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잘 쫓아오시고 천천히 나갈 때 한 번에 딱 마스터하시고 문제 풀어오셔서 요번 학기에 요번 겨울방학에 끝내야 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고 나면 밑에 봅시다. 확인 체크 한번 살짝 해볼까요? 조금 어렵기는 한데 확인 체크 1번에 1번 한번 볼까요? 1번에 1번. 자, n분의 2n-1이 있어요. 그죠? 자, 분모는 1, 2, 3, 4 이렇게 증가하는 거지. 그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반면에 분자는 1, 3, 5, 7, 9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죠? 값이 자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체적인 값은 값 확정할 수 있겠어요? 머릿속에 떠올라? 잘 안 떠올라? 떠올라요? 커지지 않아요. 자꾸 커진다. 좀 헷갈리면 3번 한번 볼까요? 3번. 자, n 플러스 1분의 n제곱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자, 봐봐. n 플러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플러스 1이 크겠어요? n제곱이 크겠어요? 당연히 n제곱이 크겠지. 그러니까 n 플러스 1분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n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적인 값은 자꾸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죠. 이해되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수렴이 뭐고 발산이 뭐다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게 뭔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알겠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n제곱하고 이해돼요? 자, 리미트 n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n제곱값 아시죠? 그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죠? 거기 있고 이게 뭐냐? 1, 10, 100, 1000만, 10만 원 주면 얼마예요? 보시면 엄청나게 큰 수야. 그지? 엄청나게 큰 수에 엄청나게 큰 수의 거듭제곱에 엄청나게 큰 수의 거듭제곱을 했으니까 이 수는 엄청 수세요. 사실 연락이 큰 수잖아. 그지? 그거 곱하기 n값 하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두 개 중에 어떤 값이 더 커집니까? 자, 우리는 객관식이 강하니까. 자, 1번, 2번. 자, 3초의 시간 드릴 테니까 둘 중에 하나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1번이 크다. 미쳤냐? 10억? 10억 이건데. 자, 2번이 크다. 너 새끼들 뭐야? 자,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 줄게. 자, 1번이 크다. 2번이 크다. 자, 왜 2번이 커요? 계속 곱하니까. 억을 곱하고 싶어 억을 곱해가지고 억을 곱했는데 막 내 재산이 이렇게 불었으면 좋겠지. 억이 돼가지고 막 재벌돼가지고 건의를 막 거느리고. 뭐가 더 큰지 어떻게 알아요? 넌 3하고 4하고 어떻게 넣고? 4요. 오, 어떻게 알았어? 오, 신기한데. 자, 어떤 게 더 커요? 자, 미경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수를 엄청나게 거듭제곱한다면 엄청나게 거듭제곱을 하면 이거 엄청나게 큰 수잖아요. 반면에 얘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생각해보면 어떤 수입니까? 엄청나게 작은 수지. 그럼 얘는 엄청나게 큰 수잖아요. 봐봐요. 선생님 1 넣었을 때 1이지요? 얘는 1 넣으면 얼마예요? 으이잖아. 그치? 2 넣으면 얘는 4지 않습니까? 얘는 2 넣으면 얼마예요? 으이 씨발 이거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통상적으로 n의 값이 어느 정도 값까지는 밑에 게 더 크죠. 2번이. 근데 2번을 역전시키는 때가 딱 있어. 언제 역전돼요? n의 값이 뭐일 때? 분수? n의 값은 자연수죠. 항상 자연수잖아요. 전제 조건이 수열에서 나오는 거니까 n의 값은 뭐예요? 자연수라는 게 전제 조건 아닙니까? 그죠?
n이 얼마일 때 얘가 더 커지기 시작해요. n이 요거면 요거 그대로 한 번 더 쓰면 그지? 네. n이 또 써줘야 돼 이거? 짜증나게 10억 승이야. 이게 만약에 n의 값이 그지? 그러면 두 개가 서로 값이 어떻게 돼? 같아지지.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하나 더 커지면 얘가 더 커지죠. 그 다음부터는. 근데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어떤 값이야? 더 큰 수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더 큰 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해돼요? 1번이 더 큰 수예요. 앞에 그렇게 바꿔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극한의 개념에서는 엄청나게 큰 수가 다니기 때문에 앞에 붙어 있는 개수 자체는 의미가 별로 있어 없어? 별로 없어요. 값이 얼마나 크든.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뭐야? 차수지. 차수가 크면 무조건 일단 값은 어떤 거야? 무조건 큰 거죠. 예를 들자면 n보다는 리미트가 다 붙어있다는 전제하에 n보다는 n제곱이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고 더 큰 거고 n 상승은 무조건 더 큰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자연수 범위에서 나올 때는 차수가 무조건 깡패다. 이해됐어 안 됐어? 됐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아까 전에 확인 체크 풀어봤더니 극한값을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쉬워 안 쉬워? 별로 안 쉬워.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죠? 잘 들으세요. 자, 뒤로 넘어가셔서 딱 보시면 13페이지에 3번에다 별표 치시고 3번에다 별표 쳐. 그런 다음에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 문제가 되는 유형은 크게 몇 가지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첫 번째로 수열의 극한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요 유형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대표적인 유형이 뭐였어요? 아까 전에 너희가 쉽게 계산을 하지 못했던 왼쪽에 나와 있는 확인 체크 1번에 1번 같은 유형이야. 한번 보실래요? 자, 첫 번째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유형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런 거야.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n분의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봐봐요. n이 엄청나게 큰 수로 가까이 가니까 분모에 해당되는 n 값도 자꾸 어떻게 돼? 커지지. 맞아? 그러니까 n도 어디로 가? 얘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잖여. 맞아? 동태과도 마시고 몇 마리 있어. 자, 위에 2n-1 값도 자꾸 어떻게 돼? 커지지. 그러니까 얘도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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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냐고. 맞다고. 맞지? 맞을걸? 맞아야 된다고. 이해되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봐봐. 거기에 유형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나와 있지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나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꼴은 안 나와 있지. 사칙 연산으로 치면 다 나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안 나와 있단 말이야. 왜 안 나올까요? 얘네는 문제가 안 되잖아. 왜 안 돼요? 엄청나게 큰 수지. 건희 형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 거기다가 재용이 형 재산을 엄청나게 더 많잖아요. 두 개를 엎었어. 더했단 말이야. 어떻게 돼? 엄청 많지. 맞아? 이거 그냥 무한대잖아. 엄청 많아. 그걸 엄청 많이 거듭제곱했어. 어떻게 돼? 엄청 많지. 이건 문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안 된단 말이야. 반면에 얘는 엄청 많은 거로 나눈대. 그럼 봐봐. 위에 게 훨씬 더 크면 나누는 게 크다고 하더라도 값이 자꾸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까? 커질 수도 있지. 반면에 밑에 게 나누는 값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값이 자꾸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작아질 수도 있지. 두 개가 균형을 적절하게 잘 맞추면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갈 가능성도 있어 없어? 있잖여. 이해돼?
이해되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 얘도 봤더니 씨발 이게 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문제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럼 똑같이 두 번째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문제되는 것도 이해되시죠? 앞에 게 큰지 뒤에 게 큰지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돼 자꾸 바뀌지. 앞에 게 크면 값이 어떻게 되는 거겠어? 무한대죠. 뒤에 게 크면 씨발. 졸라 뒤에 게 크면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그치? 균형을 적절히 맞추면 값이 특정한 값을 가까이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이 두 가지밖에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 계산이 나오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분, 모, 의, 최, 고, 차, 항, 의, 로, 위아래를 나누는 거야. 이해돼요? 자, 분모의 최고 차항은 몇 차식이에요? 이 같은 경우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지. 분모의 최고 차항은 뭐? n이죠, n. 1차식이니까 n으로 위아래를 어떻게 해라? 나누라는 거야. 자, 위아래를 나누면 분모는 뭐로 바뀝니까? 1 되죠. 야, 근데 분모를 위아래로 n으로 막 나눠도 돼요? 나눠도 상관없죠. 나눌 때는 뭐인 것만 확인하면 돼. 0인지 0이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지. 근데 n의 값은 지금 뭐예요? 무한대지. 0은 2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0으로 나눠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죠. 나누면 1 되죠.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2 되지. 뒤에 건 뭐 돼요?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아? 네. 자, 그러고 나면 왜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위아래를 나누라고 하는지 이해가 돼요? 왜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위아래를 나누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무한대가 하나 없어져서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고 있어. 뭐가? 저그 림트가 얘기했어. 왜 하필이면 분모의 최고 차항이에요? 분자가 아니고.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나눴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험난한 사람을 어떻게 넘어갈까? 너 왜 지금 와? 자,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위아래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 값이 뭐로 바뀌었어요? 상수로 바뀌었지, 상수로. 맞아? 네. 분모에는 더 이상 미일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위아래를 나누는 이유는 분모를 상수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봐봐 이렇게 놓고 하면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값은 아까 전에 얼마로 봤어요? 0에 가까워. 0에 가까워지는 거였지. 0에 가까워지는 거 맞아요? 왜요? 2분의 1에 얘들아 2분의 1에 계속 해도 근데 여기 가까워지잖아. 2분의 1. 얘들아 2분의 n이 점점 커질수록 숫자가 작아져. 얘가 가까워져. 맞아요? 맞아요? 정답 맞아요? 왜 n분의 1은 0에 가까워져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 매년마다 n분의 1이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n분의 1 0에 가까워져요? n분의 1 왜 0에 가까워져요? n이 크니까. n이 크니까. 그게 정답이요. 맞아요. 그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빵 60억 명이 나눠 먹는다고. 이해돼요? n분의 1은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럼 얘는 전체적인 값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 2는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2는 원래는 아니죠. 왜 2는 아니에요? 0은 아닌 n-1.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야 이거 왜 2는 아니에요? 이게 가까워지는 거지 이가 아니에요. 왜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게 있으니까.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요건 2지. 만약에 여기 없었다면 그냥 2잖아요. 네. 그지? 근데 n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 작은 쥐똥만한 값이긴 하지만 일단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있지. 그거를 2에서 뺐어 안 뺐어? 뺐어요. 뺐어. 윤지야 눈 풀지 마. 2에서 뺐지. 예. 2에서 빼면 위에 있는 값은 전체적으로 2보다는 어떤 값이야 살짝? 작은 값이지. 맞아 안 맞아? 맞지? 분모 1이고 위에는 2보다 살짝 작은 값이니까 얘는 2에 가까이 가기는 가지만 사실은 2보다는 살짝 어떤 값이야? 작은 값인 거 이해돼요? 이해돼?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이걸 애들 이해를 잘 못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극한은 항상 2인지 2에 가까워지는 값인지 구별해야 돼. 이해되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풀었던 확인 문제 있잖아요. 확인 그 1번에 3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제곱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지? 자 그럼 얘를 푸는 방법도 어떻게 하는 거라고?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위아래를 나누라고 얘기했지. 그럼 뭐로 나누면 되겠어요? n으로 나누면 되죠. n으로. 그럼 자 분모는 뭐 돼요?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거네. 위에는 n 되죠. n. 자 n 무한대로 보내면 n분의 1은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가야지. 그럼 없는 셈 치면 되잖아. 그지? n 엄청나게 어떻게 돼? 커지지.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값은 얼마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엄청 커요. 얘기하면 되잖아.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뒤로 넘어가셔서 16페이지에 필수 예제 4번에 2번, 3번 풀어보겠습니다. 빨리 풀어보시죠. 2번, 3번 풀어보시죠. 자, 나왔어요? 자, 봅시다. 자, 보시면. 자, 얘 위아래 뭐로 나눠야 돼요? n으로 나눠야지. 나누면 어떻게 돼요? n분의 2 마이너스 1분의 n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n 무한대로 보내면 n분의 1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지금 되죠 그냥. 그치? 그럼 마이너스 1분의 n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지. 그럼 전체적인 값은 어디로 갑니까? 전체적인 값은 어디로 가요? 이제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이해돼요? 왜?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의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죠? 자, 얘 뭐로 위아래를 나눠야 돼요? n 제곱으로 나눠야 되지. 그럼 얘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n분의 3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면 자, 얘 어디로 가? 0. 얘 어디로 가? 0. 0.
0. 그리고 얼마야? 0이네. 이해돼요? 아, 딱 봤더니 봐봐요. 분모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모의 차수가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에는 상수가 나오겠지. 그지? 분모의 차수가 만약에 분모의 차수는 3차인데 분자는 2차야. 그러면 분모의 차수로 나누는 거니까 3차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모는 상수 항상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분자는 항상 뭐 나오겠어요? 0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궁금하면 집에서 한 3-4개 좀 해봐. 바꿔 얘기하면 분모의 차수가 크다는 거는 분자값보다 분모의 크기가 훨씬 더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항상 수렴값이 얼마다?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맞아요? 맞아요? 반면에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분모는 상수가 되는데 분자는 다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지. 그러니까 분자에는 뭔가 남으니까 플러스 무한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네. 맞아요? 거꾸로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가 서로 어떻게 되면 같으면 특정한 값으로 수렴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 문제가 예를 들면 필수 예제 4번에 1번 풀어보시죠. 자, 위아래를 뭐로 나눠요? n 삼승으로 위아래를 나눠야 되지. 그럼 분모는 뭐 됩니까? 1되죠. 1. 분자는요? 2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되지. 그리고 분자에는 얼마만 남아? 2만 남지.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값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 겁니까? 2. 이해 되시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밑에 보시면 키포인트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위아래를 나누는 건데 키포인트 바로 위에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으면 극한값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다. 이해돼요?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된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수렴값은 항상 0이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이해돼? 넘어간다잉. 그럼 가보세요. 확인 체크 6번 봅시다. 6번. 자, 2번 봅시다. 2번. 자, 분모의 차수는 몇 차? 2차. 분자의 차수는 1차지. 분모의 차수가 더 크죠? 그럼 값이 뭐가 된다고? 뭐가 된다고? 승희야, 뭐가 된다고? 0 된다고. 이해돼요? 자, 3번 봅시다. 3번. 분모는 몇 차야? 2차. 분자는 몇 차야? 3차. 분자의 차수가 더 크지? 그럼 뭐라고?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지. 얘는 무한대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무한대야. 왜? 분모의 부호도 뭐야? 플러스지. 분자의 부호도 뭐야? 플러스지.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반면에 1번은 자, 분모의 차수 몇 차야? 2차. 분자의 차수 2차 되지. 그러면 얘는 특정한 값으로 어떻게 될 거다? 수렴할 거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뭐만 보면 된다고?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돼. 분모의 개수는 얼마예요? 2죠. 분자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3이지. 값이 얼마라고? 2분의 3. 이해돼? 이해돼? 엄청 쉬운 거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엄청 천천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잘 들으세요. 요거 지나고 함수의 극한 들어가면 뒤에서 똑같이 반복돼. 바꿔 얘기하면 함수의 극한에서 할 때는 요걸 다시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하고 넘어갈 거야. 이해되지? 요번 주 다음 주까지만 천천히 나갈 테니까 수열 반드시 복습해 오시고 잘 쫓아오세요. 그지? 자, 다시 오른쪽으로 가셔서 자,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 계산하는 법 이제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필수 예제 7번 보세요. 7번.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원칙적으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위아래를 나눈다. 이해됐죠? 네, 두 번째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원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은 딱 뭐만 배우냐면 루트 마이너스 루트꼴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볼 필요 없어. 그지? 나중에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죠? 자, 루트 마이너스 루트꼴이 나오면 무조건 뭐 해라?
유리화해라. 유리화하면 요 유형으로 바뀌어.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봅시다. 첫 번째로 7번에 1번 한번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와 있죠. 딱 쳐다보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인지 유형부터 분석해야 되지. 자,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제 보여? 왜? n이 엄청나게 커지면 얘 엄청나게 커지니까 얘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야. 맞아? 자, 얘도 엄청나게 커지니까 얘도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거 맞지?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네. 이해되죠? 근데 뭐가 있어? 루트가 있지. 그래서 얘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꼴이구나. 그럼 뭐 하라고? 유리화 하라고. 자, 유리화 하려면 위아래 분모 분자에다 뭐 곱해야 돼요? 얘의 혈례무리수 곱해야 되지. 혈례무리수가 뭐가 됩니까?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이 되죠. 여기다가도 곱하고 어디다가도 위에다가도 곱해야 식이 똑같아지지. 이렇게 곱해야 되죠. 맞아? 이렇게 곱하라는 거야. 그러면 자, 분모는 리미트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분자는 어떻게 돼요?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n 플러스 3 마이너스 n 이렇게 되죠. 지워지고 위에 뭐만 남아요? 얘는 상수만 남네. 자, 분자는 몇 차식이에요? 얘 이제 이러고 나면 자, 분자는 몇 차식이야? 분자 몇 차식이에요? 뭘 그래? 분모 몇 차식이에요? 오, 씨발 충격의 도발이네 진짜. 야, 분모 몇 차식이에요? 2분의 1차식이죠. 갑자기 극도의 허기가 지면서 배고프고 수업하기 싫고 막 이러네. 분모 몇 차식이에요? 2분의 1 차인 거 맞아? 루트가 2분의 1 차인 건 알죠? 설마! 잘 모르겠으면 수투 수업에 들어와. 지금 저희 중3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수투 수업 하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n이 있어 없어? 있지. 맞아?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분모의 값은 자꾸자꾸 어떻게 돼? 커지는 거 맞아? 반면에 항수는 얼마야? 3에 불과하지. 전체적인 값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0. 0 맞아요? 0 맞아요? 네, 가까워. 분모의 차수가 크면 무조건 얼마라고? 0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 알고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이해돼요? 바꿔 얘기하면 유리화를 했더니 여기로 왔잖아 다시. 분모의 차수가 크냐 분자의 차수가 크냐 구별하는 걸로 왔잖아. 이해돼?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한 문제만. 필수 예제 2번 풀어보시죠. 2번. 자, 얘는 분모도 루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지. 분자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죠. 위아래로 둘 다 유리화 해야 돼요. 야, 나 진짜 먹냐? 넌 학원에 그럼 오늘 뭐 가져왔냐? 왜 간식은 안 싸왔어요? 돗자리하고?
되시죠? 자, 얘 켤레그리스 곱해하고 얘도 켤레그리스 곱해야 되지. 두 개씩 곱해야 돼, 두 개씩. 자, 분모에는 뭐 곱해야 돼요? 이거 켤레그리스 한번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어야 돼? 이거 돼야 되잖아. 그럼 위에다가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분 다도 똑같이 해야 되죠. 뭐 곱해야 돼? 이거 컬레브리스 곱해야 되지. 뭐 곱해야 돼요? 루트. 지금 부족한데? 곱하고 분 뭐해도 똑같이 곱해야 되지. 이거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합차공식이잖아요. 이게 계산 못해가지고 쭉 써보고 막 이런 장인 같은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계산이 늦지. 이거 앞에 거에 제곱 빼기 뒤에 거에 제곱 아니니까. 그럼 앞에 거 뭐돼요? n 플러스 1이고 뒤에 거는 n되니까 빼고 뭐 남아요? 1 남잖아. 요거만 남네. 이렇게 되죠? 거분에 이것도 요거 두 개는 켤레잖아, 켤레. 그러니까 뭐 남아요?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잖아. 그럼 뭐 남어? 1 남잖아. 1 얘도 없어지고 요거만 남잖아.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원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원래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위안을 나눠야 되지. 그랬더니 장애인들이 루트 n으로 위안을 나눠야겠다고 막 나누고 있단 말이야. 그게 원래 원칙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잖아. 어떻게 하기로 했어?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 비교하기로 했잖아. 맞아? 맨날 똑같단 말이야. 자, 분모의 차수 몇 차예요? 2분의 1차지. 분자의 차수 몇 차야? 2분의 1차지. 그러니까 얘는 특정한 값으로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그럼 뭐만 쳐다보면 돼?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만 확인하면 되지. 자, 최고차항의 개수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잖아. 두 개 있잖아, 두 개. 여기서 얼마? 1. 여기서 얼마? 1. 두 개 더하니까 얼마? 2. 여기서 얼마? 1. 여기서 얼마? 1. 두 개 더하니까 얼마? 2. 2분의 2니까 값은 얼마다? 1. 이해돼? 얘는 지금 너희가 연락에 배운 요 두 가지 유형은 수능에서 나오면 몇 점짜리 이게? 2점짜리야.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혀를 깨물고 그 자리에서 뒤져야 되는 문제야.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쉬운 문제를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이해돼요? 지금 동태눈깔 할 때가 아니여. 그지? 아, 준영이 봐. 지금 씨발 심심해가지고 뭐야 씨발. 심심하잖아. 이러고 있잖아. 거만하게. 이해돼? 네.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이거 함수의 이번에 미적분 들은 사람 누구 있죠? 미적분 들었던 사람. 이거 함수의 칸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 기억해요? 계산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 기억해요? 장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기억합시다. 기억해요. 그지? 2점짜리 배운 거야. 집에서 어떻게 해야겠어? 연습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나타날 때는 완전히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생각보다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 다음 시간인 내일까지는 수열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 주에 돌아오실 때는 요걸 마스터 해봐야 되잖아. 그지?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숙제 해오세요. 게다가 너희가 이번에는 방학 동안에는 확률 통계하고 미적분위를 같이 진행하니까 숙제는 몇 배가 돼서 2배가 돼서 하루하루에 해야 하는 숙제량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게다가 기백을 나가는 수송고 아이들아 지옥이 됐어요. 지옥이. 오마이갓. 그죠? 쟤네들은 기백도 나가요. 그래서 기백도 봐야 돼. 그지? 그래서 120문제씩 해와. 기쁘지?
문제 안 모자라겠어요? 문제 충분히 있어요. 문제 좀 사줄 거야? 선물로? 괜찮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어요? 아니. 그럼 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어. 야, 씨, 본인들이 동심하게? 다음 주 매주 토요일마다 숙제 검사 할 테니까, 그죠? 매주 토요일마다 숙제 검사 할 테니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숙제를 몽창 다 해오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일단 수열의 극한의 계산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마스터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13페이지에 3번 보시면 3번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방법이라고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위아래를 나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루트가 있을 때, 루트가 없을 때 나와 있는데 루트가 없을 때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루트가 있을 때는 의리화한다. 이해됐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두 수열 AN과 BN이 뭐하고 수렴하고, 그죠? 수렴한다면, 그리고 그 수렴값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수열의 값들을 서로, 극한의 값들은 서로 어떻게 된다?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고 나눠도 그냥 극한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고 나눠도 된다 이 얘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를 들면 리미트 AN이 만약에 3이야. 그리고 리미트 BN이 만약에 2야. 그러면 리미트 AN분의 BN은 얼마라는 거예요?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돼? 엄청나게 쉬운 이론이지. 그죠? 굉장히 좋은 이론이잖아요. 그죠? 다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무 때나 막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 때 두 수열이 다 수렴할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표시하시고 수렴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도 된다. 이해되죠? 거기다가 그렇게 쳐놓고 하세요 꼭.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리미트 AN이 0이야. 그죠? 리미트 AN이 0이고 리미트 BN이 2야. 그러면 리미트 AN분의 BN은 0분의 2다 라고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왜? 수학에서 제일 병신 같은 짓이 뭐야? 분모가 0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눌 때는 뭐를 주의해야 돼? 0이 아니어야 된다 라는 거 확인해야 되지. 그리고 거기 보시면 4번에 나누면 되는데 다만 뭐가 아니어야 된다? 나누는 값은 0이 아니어야 된다. 확인하세요. 그냥 불청로 쳐놓지 말고 시발 연락이 중요하다고 그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극한값 계산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 자, 왼쪽에 12페이지에 아까 전에 해결 안 됐던 거. 자, n분의 2n-1 값 얼마 됩니까? 왼쪽에 확인 체크 1번에 1번 n분의 2n-1 값 얼마 돼요 이제? 2 바로 나와요? 분모 분자의 차수 서로 어때? 같지. 그러니까 분모의 계수 얼마? 1. 분자의 계수 얼마? 2. 그러니까 값이 되는 거네. 이해돼? 자, 3번 얼마예요? 무한대 되는 거 맞아? 분모의 차수 몇 차? 1차. 분자의 차수 몇 차? 2차. 분자의 차수가 높으면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야. 부호만 따지면 되죠. 양수니까 플러스 무한대. 이해되시지? 엄청 쉽네. 자, 뒤로 갑시다. 17페이지 펴보시죠. 확인 체크 7번에 1번 풀어보겠습니다. 확인 체크 7번에 1번. 야, 니네가 중3 아니죠? 네? 야, 니네는 재수하면 영어 절대평가 되겠는데. 네. 너희도 완전 병신된 학년이던데요.
니네 때부터 지금 교과서가 바뀌었죠. 네. 수학도. 아, 니네는 원래 병신 학교면 완전 찐따된 학교 하면 어떡하냐? 어? 니네 때부터 국사도 생겼죠. 네. 야,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 혼란한 틈을 타서 영어고도 다 망하겠네 이제. 최선이 망하는 모습. 아이씨, 동영상 찍어면 안 되는데. 최선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3년만 더 버티면 이제 볼 수 있다. 이케이온과 최선이 망해서. 나도 국어로 잘해야겠다. 국어 선생. 법과 사회 선생, 법정 선생. 약간 누가 법정 어렵냐고 물어보지 않았냐? 누가 물어봤어요? 왜 법정하기가 승이야? 좀 수능에서 그 과목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법정해야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우니까 해야지. 상식적으로 만약에 니네는 물론 해당 사항이 없긴 하지만 예를 들면 너희가 만약에 재수를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는 절대평가 아닙니까? 영어는 1등급 못 받으면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영어를 무슨 2개 등급으로 나눌지 4개 등급으로 나눌지 고민하고 있다면서요. 저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너는 최악이 된 거죠. 수학 못하는 사람은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수학하고 국어 못하고 왜 영어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망한 거야. 영어 예를 들어서 4개 등급으로 쪼개면 상위 25% 안에 들면 영어 1등급인 거 아닙니까? 그지? 상위 25%면은 그냥 대학 가는 애들이야. 그 대학 가는 애들은 무조건 영어는 몇 등급 받아야 되는 얘기야. 1등급 받아야 되는 얘기야. 영어 2등급 받아도 대학 못 가. 그럼 남는 건 뭐 남아요?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 남잖아. 그지? 그 영어학원은 망한 거고 국어학원은 대박친 거고 수학학원은 원래 그냥 그런 거고 탐구도 다시 부활할 거야. 그래서 이참에 나도 법정 선생으로 진로를 바꿔서 재수하시면 안 되네. 재수하면 엿되는 거야. 특히 영어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들은 개피 보는 거 개피. 그래서 넌 연락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네. 수학 성적이 안 나오면 이렇게 헬레레 얼굴 웃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얼마 나와요? 네. 값 나왔어? 일단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을 이렇게 내비두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겠어? 정리해야 되지. 이거 정리하는 거 보여요? 정리하는 거 보여? 미경아,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에서 n의 제곱까지의 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네? 수열에 합중에 시그마 떠올라야 되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열의 극한의 이론은 오늘 니네가 배운 게 다야. 극한의 이론은 끝났어. 끝났다고. 그럼 남은 건 다 뭐예요? 수열하고 짬뽕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을 쳐다보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6분의 네.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떠올라야 되잖아. 맞아? 그 식으로 변형해 놓고 나면 분모 몇 차식이야? 3차식이지. 분자도 몇 차식이야? 3차식이네.
이해됩니까? 네. 이 문제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수열하고 연계된다. 답 얼마 나와요? 6분의 2, 여기서 3분의 1 나오는 거 맞아요? 나왔어요 3분의 1? 근데 니는 진짜 기백 나간대요. 확정되면 알려준다고 했는데 안 말해줄래? 아직 확정되면 바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알려줬어요. 주영이는 수학 교과과정 끝나면 뭐 할 거예요? 나와요? 안 나온 사람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줄게요. 이런 식으로. 야, 이 친구는 왜 안 오냐? 다음 장부터 다음 달부터요? 다음 달이 언제예요? 1월달에 왜 그때부터 다니는 거야? 말했던 전 들은 바 없는데. 왜 다음 달부터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이씨, 학원을 취미로 다니는 새끼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평상시 취미가 뭐예요? 학원 오는 거예요? 필통 들고 학원 오기. 자, 오른쪽에 필수 예제 5번하고 필수 예제 6번에다가 별표를 좀 치시죠. 쏘리. 필수 예제 5번에다 별표 치세요. 쏘리. 지워. 뒷페이지야, 뒷페이지. 필수 예제 지워. 그리고 필수 예제 8번하고 9번에다 별표 치세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필수 예제 8번 봅시다. 지금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얘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유형 두 가지 있었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니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두 가지 있었죠. 그 두 가지 중에 뭐에 해당됩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해당되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러고 나면 잡아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에서는 뭐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했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살펴봤어요? 분모하고 분자의 뭐부터 살펴봤어요? 차수부터 살폈지. 맞아? 분모 분자의 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폈잖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분모의 차수가 높으면 어떻게 됐어요? 값이 0이죠. 분자의 차수가 높으면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였지. 분모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으면 특정한 값으로 나올 수 있었죠. 뭐 3이든 4든 나올 수 있었잖아. 맞아? 자, 거꾸로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값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2가 나왔지. 2 나왔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아야 한다라는 거 돼? 안 돼? 되지. 분모 몇 차예요? 1차지. 분자 몇 차여야 돼요? 1차여야 되지. 그럼 뭐 없어져야 돼? AN제곱 없어져야 되지. 없애려면 A값 얼마여야 돼요? 0. 맞아? A값 0이네. 맞아? 맞지? 자, 그러고 나면 분모 분자 둘 다 이제 1차 됐지? 그럼 뭐만 살펴보면 돼? 최고차항에 개수만 보면 되지? 분모값 얼마야? 3. 분자값 얼마야? B. 3분의 B가 얼마인 거예요? 2지. 그 B는 얼마예요? 6. 이해돼? 12번 바로 풀어봅시다. 12번이요?
너희 방학은 언제예요? 방학이요? 30일이에요. 30일 전에 방학하는 사람 있어요? 저희 29일에 방학식해요. 방학했어요? 30일이라고? 금요일 날. 30일이라고? 근데 너 왜 텐토텐 안 와요? 30. 월요일이요? 화요일이요? 당연하죠. 월요일 99일. 월요일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형 뮤지컬 안 했는데. 뮤지컬 주제들 안 했는데. 나안 했는데. 주인공이요? 나와요? 엄청 쉽지? 민기야 나왔어? 하리마 나왔어? 피크닉 나왔어요? 피크닉은 언제부터 공부할 거예요? 피크닉 공원 다닐 때도 되잖아. 형이 대박 쳤다고 그런 거예요? 형 어디 갔어요? 가천대 갔다고 지금 그런 거예요? 형 씨, 연락이 개천 놀더니 대학 가네? 이런 거예요 지금? 더럽게 공부하고 어떻게 쳐? 가천대 내가 보기 가천대도 폭파해야지. 학교에 존재 가치가 없어. 학교에 존재 가치가 없는 학교들이 몇 개 있어. 아니 많아. 존재 가치가 있는 것들이 몇 개 없어. 형을 보면서 형이 대학생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지? 어? 야씨 형이 이렇게 열나게 놀다가 대학을 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공평하지? 안 그래? 가천대 꽤 좋은데 어쩌다가 동호를 뽑았을까요? 이를 모르겠어. 나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근데 원래 동호가 머리가 좀 좋았거든. 인적성에 대박을 쳤나봐요. 그죠? 오늘 어디에 가서 하고 싶어요? 네? 경기대 가고 싶어요? 경기대 서울 분교 있는 거 아세요? 경아 넌 어디 가고 싶냐? 가천대 가기 싫지? 가천대 어딨죠? 인천에 있죠? 성남에 있는 곳도 가천대요. 아 그 옛날에 그 이름이 뭐더라? 바뀌었다는데. 내 옛날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되던 학교였는데 그 친구 이름이 뭐였지? 아씨 기억 안 나네. 두 개 합쳐졌죠. 가천대 의대하고 그 옛날 성남에 있는 학교는 그 뭐지? 한의대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가천 길병원. 나왔어요? 하리마 나왔어? 안 나온 사람 고소하면 내가 살짝 욕해줄게. 나오죠? 쉽지 엄청나게. 그럼 우린 뭐라고 정리하면 돼요? 결국은 얘도 유형 정리네, 그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인지만 정리가 돼 있으면 당연히 다 미정계에서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밑에 9번 봅시다. 9번. 저희 몇 시까지예요? 52분. 지금 몇 시예요? 51분이니까 2분. 자, 9번 보세요. 자, 얘는 무슨 꼴이에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지. 뭐 하고 싶어? 유리하고 싶지. 유리하면 뭐 된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바뀐다고. 그럼 위에 나와 있는 8번 문제랑 똑같아지겠네. 이해되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실 때까지 수열 정리해 오시고 수열의 극한 계산 문제 풀어 오세요.